네, 현장에는 오세훈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무안에서 피해자 가족분들 정말 언제나 참사가 일어나면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얘기하시곤 했는데, 음, 무안 참사 일주기입니다. 사실 참사가 일어났다는 건 다시 재발 방지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님. 네, 지금 이번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받는 핵심 요인은 사고기가 동체 착륙 이후 들이받은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이 둔덕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 즉 로컬라이저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인데요. 항공기가 충돌 시 쉽게 파손되지 않는 단단한 장애물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물이 비상 착륙이나 활주로를 지나쳐 착륙하는 오버런 상황에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충돌과 동시에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안공항 사고에서도 기체가 둔덕에 부딪힌 직후에 폭발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에 이제 전국공항을 대상으로 위험시설물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광주, 여수, 포항, 경주, 김해, 사천, 제주 등 7개 공항에서 콘크리트 둔덕과 기초 구조물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완료된 곳은 광주와 포항, 경주 공항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공항에는 여전히 위험시설물이 활주로 인근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종사나 교수님들은 이제 점검이 아니라 제거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국토부가 그렇게 조사도 하고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 여전히 그렇게 뭐가 방치가 되고 있다. 이건 이유가 왜일까요? 아무래도 조사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철거와 공사는 이제 공항별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수공항에는 아파트 1층 높이보다 높은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활주로 끝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가 지난달 중순에서야 한국공항공사가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공사는 해를 넘기지 않고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인데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고요. 뉴스토마토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단독 보도한 자료를 보면 김해와 사천공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두 공항 모두 로컬라이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초대 일부가 땅 위로 솟아 있어 교체 필요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해공항의 경우는 이제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아이펙 회의 기간을 앞두고 국토부가 임시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덮어 급히 정비를 했지만 해당 구간은 다시 수억 원을 들여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로컬라이저는 여객기를 향해 고도와 위치 등을 전파로 쏴서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활주로 중앙에서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 그 군공항과 함께 쓰는 사천공항이랑 이제 민항기 운항이 가장 많은 제주공항은요, 공사 착수가 조금 늦춰진 상태인데요.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제주공항은 아무래도 민항기가 이착륙이 많다 보니 공항 운영 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일정이 뒤로 밀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상황을 우리가 조종사 음성 15초를 들었었는데 새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복항하겠다 그래서 새 때 충돌 직전에 그 15초 굉장히 다급했던 순간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류 충돌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국토부는 이제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좀 우선적으로 내놨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류 퇴치 전담 인력 최소 기준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은 지난해 12월 145명에서 올해 11월 2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공항에 단 한 대도 없었던 조류 탐지 레이더도 올 하반기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이 됐고 내년부터는 인천, 김포, 제주공항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인데요.
다만 조종사나 교수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조류퇴치 전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조류 충돌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공항별 여건을 반영한 장비를 늘리고 둔덕 제거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고 책임 규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어디까지 왔습니까? 책임 규명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공식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철이는 12단계로 구성된 항공사고 조사 절차 가운데 6, 7단계인 검사 분석 시험 및 사실보고서 작성 단계를 6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 엔진은 프랑스 파리로 보내 정밀 분석을 마쳤고 블랙박스의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의 4분 7초간의 상황도 간제 기록 등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조류 충돌 경위와 무항공화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물이 사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도 마무리됐습니다. 항철이는 이런 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려 했으나 유가족 측의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항철이가 발표를 했을 때 유가족 측은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이렇게 낸 바 있습니다. 국토부 소속의 항철이의 공청회를 연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소통은 기반일 뿐이라고 비판하시면서 현재 항철이는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의 국토부 잘못을 스스로 조사하는 말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항철이의 셀프 조사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법을 개정한 후 항철이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재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철이의 조사와 별개로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최근 항철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박스 분석 결과와 엔진분해 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참사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문제와 시설물 설치 기준 위반, 조류 대응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전현직 국토부 소속 공무원, 공항공사 관계장 등 44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고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사실 사고 이후에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의 과도한 운항 스케줄, 그다음에 인력 압박 구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관행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 체계 자체를 좀 바꾸자, 바뀌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항공사고는 항철이가 하게 되어 있는데 네. 항철이가 조사를 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게 국토부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받는 게 콘크리트 둔덕인데 네. 그 책임이 국토부에 있는데 과연 국토부를 항철이가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논란이 좀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사 직후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었던 이런 점들을 조금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항철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항철이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사고 조사 체계의 뿌리부터 바꾸는 첫걸음이 시작된 셈입니다. 다만 법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항공 전문 조사 인력 확보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대상으로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누구보다 마음이 괴로울 분들 계시죠? 유가족 분들 반응 어떤지,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가족과 아무래도 조종사 단체는 한 목소리로 위험시설물을 그대로 남아있고 책임 규명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부 조사 과정에서는 조종사 책임이 먼저 공개돼 논란이 컸고 이것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사조위는 유가족 설명회에서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이 큰 오른쪽 엔진이 아닌 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왼쪽 엔진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항철이는 이로 인해 왼쪽 엔진이 출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착륙바퀴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 전 특정 조종 행위를 단정적으로 공개한 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불신이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은 전면적 자료 공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기의 음성기록 장치인 CBR과 비행기록 데이터인 FDR 등 블랙박스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지난 27일 추모 대회에서도 경찰과 항철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만이 책임을 가르는 마지막 제도적 기회라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특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여부, 기체 결함, 무안공항 둔덕 설치 책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까지도 들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무안공항 제주 여객기 참사 1주년 오늘 바로 무안에서 그 추도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유가족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건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의 오사이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